0세에서 100세까지 내 인생의 에피소드. 네. 자,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예, 뭐 오늘은 뭐 몇 번째일 것 같지만 첫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100에서 100세까지 인생의 모든 에피소드를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은 누구신지 소개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레이디 퍼스트. 제가 먼저 할까요? 저희는 행사를 기획하는 일을 합니다. 위기 업종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감동을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감동을 만드는 정신노동자라고 합니다. 예, 저는 스타트라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서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누구십니까? 저는 정신노동자들하고 비슷한 생활을 하는데 네. 좀 애매합니다만 98년부터 이벤트넷이란 이벤트 포털 사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직접 행사를 하진 않지만 행사를 하는 사람 뒤에서 많이 보아서 그래서 행사 전문가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이벤트넷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엄상류입니다. 행사 또 다른 전문가인 거죠? 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사 전문가는 맞죠? 이게 뭐 비슷한 또 다른 장르의 전문가인 거죠? 실무는 좀 떨어지는데 보는 눈만 있는.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무에 베테랑 우리 서희영 대표는 지금 몇 년 차시죠? 이쪽 업종이? 올해 25년 정도. 25년 차. 와, 대단하시네. 그럼 우리 엄 이사장님은? 저는 이분보다 한 4, 5년 정도 먼저 시작은 했는데 행사 수로 따지면 이분의 한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이벤트에서 엄상용 대표와 그리고 또 우리 스타라인의 서희용 대표와 함께하는 내 인생의 에피소드. 회사 이름을 바꾸셔서 스타트라인. 스타트라인이니까 스타트라인 죄송합니다. 스타트라인의 맨날 서희용 대표와 함께하는 내 인생의 에피소드. 오늘 사연이 와서 그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코너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참 점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의 모든 기타 등등의 에피소드를 다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행사 속에 있었던 거, 개인사, 집안에 있었던 거, 연인에 있었던 거 모든 살아가면서 정말 대본 없는 드라마 에피소드를 총망라해서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자, 먼저 사연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벤트에 뼈를 묻은 지 올해로 25년 차예요. 오늘은 저의 초창기 경험 부족이 가져온 참사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5, 6년 차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왜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하죠? 내심 이벤트 기획이 가장 쉬웠던 자뻑의 시절이라고나 할까요? 어느 정도 일에 재미가 붙어 있었던 혈기왕성했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는 동대문 쇼핑몰과 유사한 대형 쇼핑몰이 생기기 시작했죠. 백화점과는 좀 다르게 소점포를 모아놓은 형식의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기억나십니까? 그때 많이도 생겼었죠. 그때 뭐 기억나세요? 동대문 이쪽에 특히 이제 쇼핑몰들이 생기면서 그런 소소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렇죠. 그 앞에 뭐 특설 무대 해놓고 네, 뭐 맞아요. 브레이크 댄스 팀 저도 뭐 엄청 참여해보기도 하고 구경도 많이 했었던. 자, 지방의 모 쇼핑몰의 그랜드 오프닝 이벤트를 의뢰받고 획기적인 아이템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게 되었죠. 우린 현장 답사 때 보았던 쇼핑몰 중앙 통유리로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무대 중심이 아닌 층별 중심의 아이디어를 내서 층별로 고객 유입을 시켜서 매출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이를 수주하게 되었죠. 오프닝 전야수를 비롯한 매일매일 이어지는 이벤트는 성공을 넘어 주변 상권까지 살리며 나름대로 잘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야, 좋다. 네. 여기까지 잘 나갑니다 지금. 네. 문제 이벤트는 주말 20, 30대 여성 고객들을 타깃으로 구성한 보디빌더를 활용한 쇼였는데 일명 섹시가이 쇼. 섹시가이 쇼. 그 보디빌더들이 나온 건가 보죠? 그러니까 섹시하겠죠. 우리도 조금은 반신반의하며 제안된 아이템이었는데 쇼핑몰 임원들의 열화 같은 지지에 힘입어서 현실로 이어지게 되었죠. 솔직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보디빌더를 활용한 행사였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안을 했는데 제안이 먹혔군요. 그래서 땄다고 지금 수주를 했다고. 그러니까 나와있죠. 나도 경험이 없는데 저쪽은 더 속았네. 네. 쉽게 얘기하면. 자, 어쨌든 이 통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멋진 보디빌더가 한 명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림 상상이 되네요. 그렇죠. 로비로 내려온 근육질의 남성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포즈를 취해요. 그럼 주변에 있던 여성들의 박수가 막 이어지고 다시 그 보디빌더는 바닥에 표시된 런웨이를 걸으면서 정물 앞에 무대 쪽으로 이동하는 거지요.
무대 앞에 모인 여성들의 박수와 함성이 들린 듯 하지 않습니까? 들립니다. 상상만 해도 획기적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TV에서 보던 보디빌더 쇼처럼 연출하던 저의 의지는 처음 섭외 과정부터 난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프로 보디빌더들은 협회에 등록돼서 그런 쇼에 출연료를 받고 동원되지 않고 협회의 허가 없이 CF나 행사에 출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20년이나 지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그럴 걸로.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예, 뭐 광고나 이런 데 함부로 못 나간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이 협회가 있다는 것은 협회에서 어느 정도 이 컨트롤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그래도 협회가 잘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없이 이제 상업적으로 막 자기들이 막 그런 돈을 받고 뭘 하는 그렇게 것은 거는 안 된다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예, 어쨌든 확정된 아이템을 못 한다고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저는 모델을 소개해주던 그 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섭외를 할 수 있었어요. 은인이 따로 없었죠. 자, 지금으로 말하면 피트니스 센터 같은 그 체육관을 하나 섭외해서 회원 중에 근육질이 돋보이는 분들로 한두 번씩 무대에 서본 사람들이 있다 하여 면접 과정도 생략하고 섭외하기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한 번 꼬인 실타래를 풀기란 쉬운 게 아닌 것처럼 이후에도 감당해야 할 그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혹시 이와 비슷한 쇼를 기획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험난했던 이 섭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자, 보디빌더를 섭외할 때는 이 섭외비만 책정하면 안 돼요. 그 행사에 입고 오는 의상이라봐야 달랑 한 장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반쭈. 그렇죠? 팬티죠. 남자 보디빌더는 달랑 한 장일 거예요. 그렇죠. 여자 보디빌더는 한 장이거나 두 장일 수 있지만 그렇죠. 자, 어찌됐든 그 의상, 그 팬티, 그 의상비와 몸에 바르는 왁스와 오일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막 이렇게 반질반질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거뭇거뭇하게 올 때는 그걸 기획사에서 다 준비해 줘야 돼요? 예,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네. 그렇구나. 근데 이게 많이 비싸요. 이 왁스 하나가 한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가 몇 명 발라요? 한 명이 그 왁스 하나로 한 2명 정도? 예, 이렇게 바르는 것 그건 같아요. 뭐 한 8명 나오면 한 4통이 필요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섭외비보다 더 많이 들더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맞죠. 그럼 맞네요. 자, 생각보다 이 비용이 솔찬히 많이 들어요. 행사를 마친 후에나 사우나 비용까지 책정해서 진행비에 착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우나비도 줘야 되는 거야, 진짜. 발랐으니까. 발랐으니까 씻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데? 맞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자라서 몰랐던 큰 실수. 흔히들 몸을 만들 시간적 충분한 여유를 드려야 해요. 몸에 왁스와 오일을 바르는 시간도 많이 들거니와 근육이 살아나라고 만드는 그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럼 잠자고 있는 근육을 일으키게 됩니까? 일종의 헬스장 요새는 다들 가보시니까 알고 계시는데요. 실은 이게 근육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요. 전 안 해봐서. 여기 헬스장을 안 가본 사람. 예, 안 해봐서. 예. 아니 헬스장 가면 솔직히 시간 필요해요. 헬스장 가면 헬스장에 안 와도 될 사람만 와 있어요. 예, 정말 안 와도 될 사람만 와서 아주 구석에서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근육을 왜 연예인들 그 TV에서도 보면 헬스 뭐 이렇게 무슨 사진 찍기 전에 그렇죠. 옆에서 막 푸시업하고 하잖아요. 그때 아마 이런 행동들을 것처럼. 일종의 해야 그 될 것 사람들은 같아요. 행사로 따지면 그게 리허설이네. 리허설이고 워밍업이네. 네. 근데 네. 이게 10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게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대기실에서 생쇼에 가까운 몸 만드는 작업은 가관이 아닐 수 없었어요. 벗은 몸의 남자들이 몸 만들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공간에 들어가기엔 저는 그때 너무 어리고 순진했었다는 변명밖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들어갔어. 거기 있잖아요. 네. 네. 게다가 벗은 남자 10여 명이 서로의 몸에 왁스를 바르는 모습을 본 후에는 이상한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어쩔 수 없이 사회자에게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시작 시간을 1시간여 초과해서 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담 좋은 개그맨 사회자의 바람몰이가 시작됐죠. 자, 잠시 후부터 웬만해선 볼 수 없는 멋진 남자들이 펼치는 섹시가이 쇼. 자, 이곳 땡땡 쇼핑몰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자, TV에서만 보던 멋진 보디빌더 오빠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집니다.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이곳 무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이랬겠네요. 그렇죠. 예? 자, 출연진들에게 동선 리허설은 마쳤던 상황이라
3층에 있던 그 동료에서 한 명씩 순차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층으로 내려오도록 유도했어요. 걸어오는 바닥부터 깔려있는 조명에 그 엘리베이터 그 조명에 또 정문 앞에 무대 주변에 가득 모인 인파는 기대에 찬 눈빛과 박수 유도에 함성까지 더해져 분위기는 충만해져 있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첫 번째 보디빌더가 로비로 나왔어요. 첫 번째 주제였던 1번 보디빌더 오빠는 로비에 가득 모인 여성들의 돌고래 함성과 현란한 조명을 봤더니 얼굴이 굳어지고 우물쭈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요 상황을 리허설 안 했습니까? 리허설을 옷 입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냥 동선만 체크했구나. 그렇죠. 진짜 내 입장이라도 그냥 늘 벗고 댕겼지만 딱 벗고 이제 쇼한다고 나오는데 누가 여성들이 막 한 150명 200명이 함성 지르고 이러면 아마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혼자 나서기 애매할 수 있겠다 싶어 두 번째 출연진부터는 2명씩 입장을 시켜봤어요. 하지만 두 번째 오빠마저 로비부터 가득 모인 군중과 현란한 조명 또 분에 넘치는 개그맨 사회자의 소개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여유 있는 미소로 포즈를 취해야만 할 것만 걸어 나오는 동안 팔다리를 심하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얼굴은 거의 똥 씹은 얼굴에 주랭랑이라도 취한 듯한 그 동공의 움직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 무대 위에서의 포즈는 고사하고 다른 동료가 올라오면 서로 뭉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었어요. 무대 위의 사회자는 계속 이두박군 심삼두군 가슴 튕기기를 시키며 그 분위기를 업시켰지만 오빠들의 개인기는 그냥 저의 바람이었을 뿐 대략 넉나간 얼굴에 놀라 돌아가신 그 근육님들의 영접하기엔 무대는 거의 아수라장이 되었죠. 출연진 14명 중 그래도 그들 사이에서 근육 구성이 성이 있는 분들은 뒤에서 배정에 입장을 시켰지만 무대에서의 개인 포즈와 단체 포즈를 구경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프로가 아니었던 그냥 체육관 오빠들이 감당하기엔 수많은 여성들의 시선과 돌고래에 가까운 그 함성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노련했던 사회제 진행으로 야유가 아닌 박수와 함성을 받으며 무대를 마무리했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분들은 그 후에 체육관을 옮기지 않으셨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행사 종료 다행히 담당자들과는 웃음으로 넘어갔지만 저는 그 섹시가이 쇼가 아닌 오합지졸 쇼로 업그레이드된 그 대가로 남은 일정을 더욱 열심히 일해줘야만 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소개하며 마칩니다. 사진 혹시 있습니까? 네. 그래서 현장 사진? 그때 그 당시? 20년 전이라 네. 그냥 일반 스틸이라 조금 화소는 떨어져요. 한번 보죠 뭐. 야, 우와! 이분들이 조금 그래도 몸매가 성이 있었던 분들. 아니 몸매들은 좋았는데. 이분들이 제일 성의가 있었던 분들이고 처음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사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엘리베이터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이요? 안에 이쪽이요? 있었죠. 안에 있었죠. 이게 이쪽에서? 왜 통유리를 네. 타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로비를 거쳐서 나서 바깥에 있는 무대에 이렇게 딱 나온 모습이었는데 여기만 봐도 왜 이러세요? 여기만 봐도 긴장을 엄청 한 거예요. 응? 그래도 그죠? 이제 포즈 보이죠? 취하라고 하면 막 이렇게 하시고 야. 어떻게 이게 이제 25년 전에 우리 서유영 대표님의 네. 에피소드였군요. 오늘 이렇게 나온 이후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또 소개하게 되는데 네. 너무 재밌게 읽어주셔서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90년대 초에 그 유명한 육상 선수 출신이 에어로빅을 했었어요. 저기요. 저 양반. 예. 네. 갑자기 그분이 이 근육이 이런 분들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한 20여 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미끄럽겠어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백화점 이렇게 오프닝 행사 혹은 주년 기념 행사에 혹은 지방에서 그분이 가장 그 당시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면 늘씬한 이 남자분이 그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옷 입고 또 에어로빅을 잘하셨거든 그분은. 맞아요. 그렇게 이런 분들처럼 나와서 프로시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주부 대상으로 하는 행사 중에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게 그랬었어요.
그분만 나면 뭐 근데 그분이 이렇게 쑥스러워서 하지 아니고 본인이 신나서 그분은 난리가 뭐- 났어요. 그분은 뭐 프로죠. 네, 근데 프로죠. 지금 우리 사연 속의 주인공들은 말 그대로 동네 체육관 오빠들이잖아요. 네, 체육관 그래서 저 오빠들. 쇼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가서 뭐 대충 하면 되겠지 그랬는데 사실 가보니 뭐 젊은 여성들의 박수 치지 조명 주고 아니면 뭐 알바 차원에서 얼마 번다 혹은 뭐 그렇죠. 그렇게 그냥 편하게 나왔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팬티 하나만 입고 저렇게 한다는 게 우리 저 장훈 선생님은 하시겠어요? 아유, 저는 못하죠. 저는 못해요. 저는 오히려 뭘 입고 하라면 하겠는데, 그 사실 몸매 자랑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근데 이분들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알바비에 욕심을 내서 오기는 왔는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예. 아마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아까 왜 그 조금 이렇게 구성이 내실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했던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무대에 서본 적이 있긴 있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대신 협회나 이런 데에서 뭐 이렇게 수상을 해서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 쓸 수 있다. 이렇게 모델 그 섭외해주는 에이전시에서 소개를 사실 해줬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사실 믿었죠. 믿었는데 이제 저쪽에서 옷 입고 걸어오시는데 아니길 바랬는데 한 10명의 남자들이 오는데 아 정말 별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처음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층에 그 대기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가 몇 분 후에 시작합니다. 왜냐면 동선 리허설하고 뭐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와서 꽤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몸 만들 시간을 안 준다고. 그래서 몸을 왜 만드냐고. 그렇지,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몸을 왜 만드냐 그랬더니 아니 근육이 그냥 나오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근육이 본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게 움직여야 나온다고. 그렇겠죠. 갔다가 뭐 무대 들어온다고 가수들처럼 가수도 예를 들어서 무대 올라가려면 목 풀고 올라가는데 그런 또 똑같은 시간이 거죠. 있어야 신체 갖고 하는 거 뭐든지 예열이 필요한 거 예열이 예비 동작이. 그럼 그 뒤에 그 광고주한테는 평가는 어땠습니까? 전 얼굴 못 들었어요, 저는. 아, 생각해보세요. 게다가 그 몸을 만들고 나서 왜 그 왁스 바른다고 그랬죠? 전 왁스 때문에 많이 놀랬던 게 이게 지금 사진에는 이쁘게 보이는데요. 막 얼룩덜룩 이게 얼룩덜룩 이상하게 그죠? 막 다 말린 거예요. 어디는 좀 예쁘게 발리고 그죠? 어디는 옅고 네. 어디는 또 진하고. 네, 어떤 그러니까 분- 얼룩이죠 얼룩. 말 그대로 얼룩. 지저분한 얼룩처럼 보이는 거지. 그 얼룩을 중간에 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준비되셨어요? 막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중간에 보고 저대로 나오면 난 정말 죽는다. 그래서 제발 왁스 좀 제대로 바르시라고 했더니 오일을 바르면 좀 낫다고 왁스를 바른 상태에서 이제 또 오일을 오일을 또 발라야 발라. 되니까. 아. 그러고 이제 나오는데 그나마 그때는 조금 마음이 나아졌었는데 뭐 이 상황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광고주한테는 어떻게 호평을 받았습니까? 일단 뭐 이게 제가 타이틀 오합지졸쇼라고 말을 드렸던 것처럼 요거 하나 망했어요. 다른 거는 다 잘 됐는데 짠 거 다 터졌습니까? 다른 거 다 터졌는데 요거 하나 망했어요. 진짜. 아 근데 저 아이디어로 봐서는 저는 참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왜 대부분 근데 연출이 좀 우리가 리허설이나 사전 준비가 안 돼서 연출이 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저분들 갖고 잘 활용했으면 괜찮은 쇼 됐을 텐데. 예? 그 이후로 또 계속 운동을 안 해요 저는. 너무 이때 놀래서. 그게 뭐 저런 거죠.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보면 뭐 가령 나비를 날려보내, 뭘 날려보내는데 많죠. 이게 안 날아가는. 그렇지. 네. 애들이 안 날아가고 있죠. 앵무새 쇼가 제일 난처합니다. 앵무새 쇼. 연습할 때 말을 받았는데 이러면 쇼 나와서 말을 안 받아 앵무새가. 그게 미치는 거지. 어? 근데 연습할 때 분명히 받았어.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이걸 다 받았대. 근데 쇼 딱 나와서 애가 긴장돼갖고 앵무새가. 아우 앵무새. 그럼 쇼 똑같은 거지 뭐. 이게 보통 우리 서 대표님처럼 귀여운 여성들이 만나시면 뭐 가령 애 낳는 얘기를 하거나 성인 남자들 만나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면 이런 에피소드들을 정말 황당한 얘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뭐 오늘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계되시는 우리 전문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아마 개인들도 이런 통과 의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많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나름 재밌는 소재가 되고 그 어떤 삶의 활력소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들었습니다. 자, 100에서 100세까지 인생의 에피소드. 오늘은 행사 에피소드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살아오시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